상한론 처방에는 이제 계지, 마황, 시호, 갈근, 대황, 석고, 부자 이제 이러한 처방들이 중심인데 후세 처방에서는 주를 이루는 약물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가 뭐냐면 황기, 그 다음에 숙지황, 그 다음에 향부장, 반화 이 4가지가 후세 요방의 후세 처방의 기본 4가지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후세 처방 중에 이 4가지 약물 안 들어가 있는 처방은 거의 없습니다. 향부자가 없으면 진피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숙주황이 아니면 생지황 혹은 또 맹문동이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황기는 상한론 처방에서는 황기를 많이 안 쓰고 인삼을 많이 쓰죠. 인삼을 많이 쓰는데 이제 후세 처방에서는 인삼도 쓰지만 황기를 많이 씁니다. 인삼을 많이 쓰게 되면 황기를 덜 쓰게 되고 황기를 많이 쓰게 되면 인삼을 덜 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삼을 많이 안 씁니다. 인삼을 안 쓰고 전부 다 만삼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삼 쓰는 경우는 아주 지극히 나이가 많거나 굉장히 허약한 사람한테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 쓸까 말까 하고요. 나머지는 만삼을 쓰고 또 만삼보다는 되게 황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만삼하고 황기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기는 이제 보통 그 보주기탕에서 보통 여기 8g 뭐 좀 많이 쓰면 12g 정도 처방이 나와 있는데 저는 황기를 8g, 12g 쓸 때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최소 용량이 보통 16g, 1회예요. 16g. 보통 맥이 약하거나 촌맥이 약하면 한 20g 정도 쓰고 이제 대기하암이라고 하는 증이 보일 때 그때는 황기를 최소 이제 24g, 6돈이죠. 24g. 24g부터 대기하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g보다 적을 경우에는 대기하암이라고 보질 않고 중기하암이라고 봅니다. 대기하암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 장석순 선생이 쓴 책에 이제 그 황기를 다량 쓰는 처방을 설명하면서 대기하암에 쓴다라고 하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기를 그 이제 중지하암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기하암을 쓰면서 60g, 70g, 1회 20g 혹은 30g 혹은 40g 혹은 60g 혹은 80g 이 정도 쓰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 않은데 어떤 처방은 황기를 덜 써서 효과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또 황기를 적게 써도 되는데 많이 쓰게 되면 혹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처방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황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황기를 많이 쓰게 되면 별도로 비용을 받아야 받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받고 있는데 그 황기를 다량 써야 할 경우 즉 한 1회 20g 이상 24g 이상 써야 할 환자들은 대개 누구냐면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 공황장애 환자 혹은 호흡장애 환자 그 다음에 무호흡증인 사람 혹은 가슴이 자주 답답하다는 사람 그 다음에 무기력하기 굉장히 심하게 무기력해서 활동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황기는 우울증의 요방입니다. 우울증.
불면증의 요방이기도 합니다. 요약이기도 합니다. 즉 환기는 우울증과 불면증, 고황장애의 주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환기가 들어가 있는 보증이탕, 유명한 처방이죠. 환기가 들어가 있는 보증이탕 말고 이제 장석순 선생의 충동 참설에게 보면 이제 그 승암탕이라고 나옵니다. 승암탕이 나오는데 이 승암탕에는 환기가 그분이 한 24g 한 6돈 정도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처방이 환기, 인삼, 길경, 승마, 시오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처방이에요. 되어 있는 처방인데 저는 승암탕보다는 그냥 보증이탕에서 환기를 1회 8g 되어 있는 것을 뭐 한 20g, 24g, 30g, 60g, 이제 80g 이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이탕은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본다 그러죠. 3가지. 3가지는 어노미약, 말이 작고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어노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수족 무력. 손발이 항상 피곤하고 무겁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안세무력, 그래가지고 눈동자에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3가지를 환기증이라고 임상가들은 말합니다. 일본의 의가들이 많이 쓰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여러 책에 나오는 환기의 그 3가지 주요 증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소리가 약하고, 그 다음에 손발이 무력하고 힘이 없고 손발을 움직이려고 그러지 않고 눈동자에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 특별한 병이 없다고 한다면 보증이탕을 씁니다. 보증이탕은 무기력할 때 쓰는 처방이죠. 보통 환자가 왔을 때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이 만성기관지염입니다. 기관지염이 혹은 폐렴 혹은 기관지염이 이렇게 증상이 조금 두드러질 경우에 기침도 하고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열도 좀 있는 그런 경우에는 기관지염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단지 다른 증상이 없고 무기력하다라고만 하는 사람, 이 경우에 첫 번째는 그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은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땀을 잘 흘립니다. 땀을 잘 흘리죠. 이 땀을 흘리는 것도 이제 그 만성기관지염일 경우에 증상 중에 들어가고 무기력하고 항상 땀이 잘 나는 사람인 경우 서양의학적으로 양방적으로 기관지에 이상이 있냐 그러면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MRI나 이런 데 잘 나타나지도 않고 혈액검사에도 분명히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증이탕을 써줍니다. 만일 기침을 한다든지 혹은 가래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증에 맞게 지난번에 그 상한론 처방에서 했던 맹문동탕이나 혹은 반화호박탕 혹은 후세방으로 이진탕 이러한 처방들을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천식이 있으면서 아주 무기력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오늘 나중에 나오는 처방 중에 소자감기탕이 있습니다. 소자감기탕은 후세방 중에서도 아주 많이 쓰이는 처방인데 소자감기탕에다가 그냥 환기를 12g
20g 혹은 30g, 40g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이탕은 보증이탕 처방을 쓰는 경우도 보증이탕이지만 다른 여러 처방에서 환기 용량을 12g 이상 혹은 16g, 20g 혹은 30, 40g 이렇게 쓰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보증이탕하고 합방한 것이 되고 혹은 승암탕하고 합방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난치병에 많이 쓰이는 옹경탕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옹경탕을 여러 가지 뭐 그 파킨슨이라든지 뭐 루게릭이라든지 혹은 기타 이제 그 심방세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쓸 경우에 이 환기양을 적절하게 넣어줘야지만 효과가 나옵니다. 환기양을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효과가 충분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옹경탕에 예를 들자면 옹경탕에 환기 12g 혹은 24g 혹은 30g 이 정도를 넣어줘야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보증이탕은 보증이탕 자체의 그 처방을 이해할 필요성도 있지만 다른 처방에 가감해서 환기를 추가해서 써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환기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